안녕하십니까. 대한폐고혈압학회 홍보이사 김경희입니다. 오늘은 대한폐고혈압학회 회장님이시자 가천의대 심장내과 교수님으로 계신 정욱진 교수님과 함께 폐고혈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의료진들도 폐고혈압 하면 많이 헷갈리는데요. 폐고혈압은 어떤 질환일까요? 폐고혈압은 사실 고혈압이 전신순환계에 혈압이 올라가는 것처럼 폐고혈압은 폐순환계에 이제 압력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 폐동맥압이라는 거가 20mm 머큐리 이상으로 될 때를 우리가 폐고혈압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폐고혈압은 이제 고혈압하고 좀 다른 게, 고혈압은 굉장히 압력이 높은데 140에 90 뭐 이런 게 기준인데, 폐고혈압은 평균 압력이 겨우 20밖에 안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폐고혈압은 한 50만 명 정도, 그래도 한 1%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폐고혈압은 큰 범위의 폐고혈압이고 WHO에서는 5개의 군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폐고혈압에 5가지 군이 있는데 1군에 해당되는 게 이제 폐동맥 고혈압이 되겠습니다. 근데 폐동맥 고혈압은 폐동맥 자체의 이제 혈관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2군에 이제 심부전이라든지 우리 정말 심장 질환, 좌측 심장의 질환이라고 하는데 심장 질환 때문에 오는 폐고혈압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이제 폐 자체, 그러니까 폐 질환이라고 우리가 불리는 뭐 폐결핵, 이 어떤 폐 질환들이 있는데 폐 질환 때문에 오는 경우가 한 3분의 1이 되고, 4군으로 불리는 거는 또 혈전이 날아가서 그게 또 증식이 되는 4군이 있고, 5군은 이제 여러 가지 다른 기전에 의해서 우리가 알려지지 않은 기전까지 포함해서 생기는 거를 이제 그래서 5개의 군으로 분리가 되고, 그 중에 폐동맥 고혈압은 한 3%에 해당되는 굉장히 희귀 난치성 질환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1군에 포함되는 폐동맥 고혈압의 진단 기준은 어떻게 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폐고혈압은 호기말 평균 폐동맥압이라는 거가 20mm 머큐리를 초과할 때를 정의로 하고, 폐동맥 고혈압은 그 중에서도 폐수동맥 쇠기압이라고 PAWP라고 하는데 그게 15mm 머큐리 이하, 또 폐혈관 저항이 2우드 유닛을 초과할 때로 정의를 합니다. 우리나라 국내 환자의 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그 국민건강보험 데이터 분석 코호트를 해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유병률을 알아봤는데 2002년도에는 100만 명당 한 0.2명이었다가 2018년에는 거의 30명까지 이제 발견하게 됐습니다. 전문 치료제를 1제, 2제, 3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데 2제 이상을 거의 30% 정도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고, 5년 생존율이 71.8%, 그리고 평균 생존 기간이 13.1년으로 이제 보고했습니다. 이거는 거의 유럽 수준에 이제 도달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더 많은 환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좀 더 많은 환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폐고혈압 학회가 정부와 함께 이런 생존율 향상을 위한 조기 발견, 또 병용호흡 치료 이런 걸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조기 발견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검사,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진단 검사 방법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폐동맥 고혈압 생존율 향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조기 발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적인 치료를 하는 건데,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제 심초음파 검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심도관 삽입술로 이제 확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심도관 삽입술이 굉장히 중요한 검사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심도관 삽입술을 이제 저희가 확진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검사인데, 의사 선생님이나 환자들이나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날 검사하고 그날 집에 가는 당일 검사로 요즘에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큰 어려움 없이 또 부작용 없이 하실 수 있는 중요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예, 오심도관 삽입술이 생각보다 합병증이 많이 없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적극적으로 환자분들에게 검사를 권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전문적으로 하는 표적 치료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10년 동안에는 국내외에 아주 이제 다양한 치료제들이 도입되었는데요. 국내에 가능한 치료법과 그리고 해외하고도 조금 비교를 해주시고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거의 30년 전에 이제 표적 치료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잘 알려진 거는 세 가지 경로의 이제 치료제죠. 그래서 엔도텔린 경로 표적 치료제라든지 또는 PD5 억제제라고 불리는 NO 패스웨이, NO 그러니까 산화질소 경로, 그다음에 프로스타사이클린 경로 이렇게 한 세 가지 경로의 표적 치료제가 있고 이거를 이제 이 컨비네이션 병용 투여를 하면서 2제, 3제로 이제 치료를 하고 있는데 다음 경로의 치료제들이 지금 저희 나라에서도 한 5가지 정도 지금 글로벌에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 치료제가 나와서 그 많은 경로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거의 완치에 가까운 치료도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료제를 잘 쓰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아무래도 혈관을 확장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아무래도 약을 드시면서 불편감이 생기실 수 있고 의료진들이 그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그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부작용이나 부작용의 대처법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그러니까 효과가 클수록 사실 부작용이 큽니다. 이게 그 혈관을 확장하다 보니까 두통이라든지 뭐 뼈가 아픈 경우도 있고 또 설사도 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대증적으로 저희가 드리는 약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의지인데 치료의 의지인데 우리가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부작용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거를 좀 이해를 하시고 좀 어렵지만 이 치료 자체가 이 질환 자체가 아주 치명적이고 힘든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도 그런 걸 감안해서 좀 열심히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요. 아직까지 여전히 질환에 대한 인지도는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떤 점들이 부족할지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우리 의료진들이 그러니까 일반 우리 의사 선생님들께서 이 질환을 의심을 해서 그 전문 치료진한테 이제 보내주셔야 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심을 해야 되는데 이 질환에 대해서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 없이 그러니까 뭐 심장질환, 폐질환, 뭐 빈혈 이런 거 없이 숨이 찬다 이런 거에 대해서 폐고혈압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심을 해주시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단추가 되겠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되게 그러니까 잘 되고 그다음에 이게 결과가 좋기 때문에 임상적인 의심을 갖는 게 첫 번째 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전문센터에 가서 아주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데 다학제 팀이 필요합니다. 조기 발견, 그 다음에 다학제 팀에 의한 전문적인 치료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학제라고 하면 어떤 팀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한번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그 5개의 군으로 폐고혈압이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자세하게 가보면 한 28가지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심장내과만 하는 게 아니고 호흡기내과, 류마티스내과, 소아심장, 흉부외과, 또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 정신과 이런 과들이 모두 다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산부인과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임신했을 때는 폐고혈압 환자. 그래서 그 여러 과 선생님들의 지혜와 그런 기술과 또 어떤 의견을 모아가지고 치료했을 때 이 치료의 성공률이 높아지는 거죠. 잠시 산부인과 얘기를 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혹시 폐동맥고혈압 환자분들이 여성분들의 이제 가임기 여성분들도 많이 계셔서 혹시 임신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혹은 임신을 하고 발견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다학제 협진이나 그런 걸 통해서 좋게 개선됐던 사례가 있으시면 한번 공유 부탁드립니다. 50% 정도의 사망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모가 사망을 하면 아기도 또 위험하기 때문에 일단 진료 지침상 일단 피임을 적극 권고하고 있고 제가 정말 인상적인 한 분은 38주 정도 됐는데 거의 임신 말기에 본인이 이 아이젠맹거 증후군
해당된다는 걸 알고 거의 이제 아주 절망한 상태에서 오신 상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다학제 팀을 동원을 해서 잘 준비해서 그 경로를 가면 굉장히 성공적으로 그 출산도 하고 산모도 뭐 며칠 있다가 바로 태어날 수 있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혹시 해외 사례들이나 혹은 해외와 우리나라를 비교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폐고혈압 전문센터에 이제 다학제를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미국에는 80개 이상, 또 호주에는 50개 이상, 캐나다는 17개. 그 영국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제 모범적인 사례인데, 국가에서 지정한 한 9개 정도의 그 전문센터에서 다학제 팀도 구성하고, 그다음에 조기 진단, 유전체 연구까지 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영국 같은 예를 보면은 영국은 우리나라처럼 처음에 폐동맥 고혈압 환자가 한 2, 3천 명대밖에 없었는데 그 전문센터를 지정한 다음에 그 8천 명까지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생존율도 높일 수 있었던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희귀 질환 센터가 물론 있지만 그거는 완전히 다르다. 폐고혈압은. 그래서 폐고혈압에 대한 전문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저희 의료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 혹은 꼭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그 폐고혈압에 대한 그러니까 인지도를 높이시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조기 진단이 되면은 또 치료 결과가 좋고요. 그다음에 일단 그 지금 인터넷이나 뭐 모든 데 폐동맥 고혈압, 폐고혈압을 치면은 아주 치명적인 질환이다. 그래서 그 환자들이 되게 막 절망적인 모습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기에 잘 찾아내고 그 다음에 전문적인 치료를 통해서 이 생존율을 충분히 높일 수 있는 질환이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대한폐고혈압학회 회장님이신 가천의대 정욱진 교수님과 함께 폐고혈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의료진들 그리고 환자분들께서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폐고혈압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